자, 이제 구체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따른 확인 설명서 내용을 이제 다시 복습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지문 가지고 또 분석을 하면서 또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되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적 장부,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얘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토지 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확인 설명하고요. 요 근래 시험 지문에서 꼭 내진 설계 얘기가 계속 나와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 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시험에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권리관계.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 공부하겠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도 확인 설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 다시 국토기획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외에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 상한, 그리고 기타 허가구역 여부 등도 확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는데 뒤에서 그 내용도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이라고 해서 앞에서 토지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도접대라고 하는 게 있었죠.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주차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 학교 얘기입니다. 판매 및 의류시설, 백화점,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이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확인 설명이 돼야 돼요. 입지 조건 보셨고요.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해서 관리 주체라든가 경비실의 존버 그다지 중요치 않고요. 비선호 시설도 1km 이내에 있을 때 확인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관비 보셨고요.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의 주택가자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나중에 학개론 공부하게 되면은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건 학개론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내용. 그리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세에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 그 다음에 세부 확인상의 실상벽환이라고 해서 실제 권리 관계라고 하는 거. 즉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아니한 권리가 있다. 임차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난성, 소방이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 설명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이미 일반적인 소방 설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난방 방식 승강기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라고 하는 거, 벽면도 설명해야 되고요. 도배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거에 환경 조건에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확인 설명서에서는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외에 중개 보수에 관한 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죠.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 출제 포인트 아니고요. 개공이나 소공이 서명 및 날인, 서명도하고 도장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개공과 소공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고요.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자이기 때문에 절대 확인 설명서 이런 데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비교해 볼까요? 서명 및 날인은 지금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에서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 등은 어떻다? 서명 또는 날인. 해서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은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서 양식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서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스토리 똑같아요. 다시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권리 관계. 용어 정확히 외우셔야 돼. 권리 관계. 나중에
자, 거래계약서는 권리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는 권리 관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문제 구성할 때 거래계약서의 내용과 확인설명서 내용을 비교할 때 권리 관계, 권리 이전 이렇게 살짝 말 바꾸는 게 있어요. 뒤에서 비교해 드릴 텐데 권리 관계,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외우셔야 되지.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걸 줄여서 지역지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관련해서 도시군객시설, 지구단위계, 그 외에 검필선언, 용적률 상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허가구역 여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 설명을 한다 해서 지금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토지든 간에 앞에 세 가지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관계라고 하는 거, 규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일단 출발점은 도접대부터 시작이 됐었죠. 토진 중개 대상물을 보면은 바로 입지 조건에 도접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죠.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에서 필요한 내용인 바로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차이를 물어봐요. 차이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시설, 관리 들어가서 관리 쟁점 안 되고 비선호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빛 속엔 비가 보이지 않는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인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아직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거래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확인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거래 예정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 가격 등을 확인 설명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역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에 대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에 대해서 세법을 통해 지방세법을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해서 여기서 굳이 차이를 보자면 입지 조건에서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빠진다. 비선호시설 빠진다. 이 정도가 뭐랑 비교해서 바로 주거용 건축물과 비교해서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상벽환이라고 해서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걸 봐야 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혹시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 임차권 등이 있으면 이것도 확인 설명. 이거 물어봐서 또는 고지를 받은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난성 세 개만 출제 이슈가 돼요. 수도, 전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포인트가 안 되고요. 소방, 그 다음에 난방 방식, 그 다음에 승강기라고 하는 거에서 소방에서는 소화전 비상배를 예시값으로 두게 됩니다. 이거랑 보통 문제 구성할 때 뭐하고 착각을 주는 입지 조건하고 계속 비교를 해요. 입지 조건은 뭐가 되고 기본 확인사항이 되고 소난성으로 얘기되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세부 확인사항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 들어갈 텐데 도배 빠지네요 해서 주택에서는 도배 상태도 확인을 하지만은 상가에 있어서는 상업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도배는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상가에서 도배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배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환경 조건에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은 어디에서 주거용 건축물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만 필요한 개념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어떻다?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그 외에 나머지 쟁점 중개 보수라든가 서명 및 날인 등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할 내용.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자,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 이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역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 설명. 아까 주거용 건축물도 비주거용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내진 설계 여부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 도접대다, 주차장까지만 나머지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인데 비선호시설 포함되지 않는다. 입관비 보셨고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취득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에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확인 설명. 실상벽환에서 실제 권리공개는 쟁점 안 될 테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난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벽면 도배에서 도배는 빠진다고 그랬었고요.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만 어떻다 확인 설명할 사안이다. 이 정도가 자 바로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 일단 첫 번째 이슈 나오게 될 게 먼저 대상 물건의 표시해서 얘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죠. 건물이 없으니까 내진 설계니 뭐 이런 것들은 이슈가 전혀 될 수도 없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외관리, 나머지 공법상 이용규제, 거리규제 똑같죠. 어떻게 하는 거야?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 외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라고 하는 거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허가구역 여부도 역시 확인 설명. 여기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 우리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다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도접대라고 해서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바로 도접대가 소위 이제 입지 조건에 한네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확인 설명할 사항이 당연히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관리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 없습니다. 토지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에 있을 때, 반경 1km 이내에 있을 때 이것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에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확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에서 실상벽환인데 내용이 간단하죠. 왜냐하면 실제 권리관계 하나밖에 따져 물으실 게 없습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토지는 있을 수가 없죠. 벽면 도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조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조건 어디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서에서만 어떻다 포함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개보수 있고요. 서명 및 날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 내용이고요. 요즘의 문제 트렌드는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 설명서,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 확인 설명서. 이런 식으로 각 중개 대상물 별로 어떻다 확인 설명서를 묻는 방식. 결국은 이 세 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서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상 물건의 표시. 우리 대상 물건의 표시. 부동산, 토지,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이 중심이 되고요. 건축물에서는 건축물 대장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권리관계부터 먼저 보고 체크해 볼까요? 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적도록 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등기부 띄워보거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띄워봐서, 자, 건축물대장 띄워서 확인 설명한다. 요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요,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도 사실은 소유자가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에도 토지나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두 개가 불일치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요, 소위 대장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어떤 토지에 대한 중개 대상물을 보니까 토지 대장에는 68제곱미터로 표시가 되는데 등기부에 어떤 이유로 50제곱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기준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한다. 건축물 대장에 건평이 예를 들어서 150평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 180평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한편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성춘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성춘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한다. 뭔 소리냐면 어떤 건물이나 토지거나 사실관계가 변화가 있게 되면 어디를 먼저 반영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반영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부에 반영을 하는 구조이고요.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먼저 등기부에 반영이 된 다음에 권리관계는 어떻게 해요?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것들은 먼저 등기부에 반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이 토지대장, 이자 건축물대장으로 옮겨 적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실관계 몇 층이다 몇 평이다 이런 내용은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권리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해요?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서의 문제야. 다시요. 사실관계 변화는 어디부터 입력한다고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 먼저 입력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해서 내용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반영이 됐는데 미처 등기부에 반영이 안 된 경우를 상정을 해서 사실관계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권리관계는 뭘 중심으로?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가 등기부 띄면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상 증명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장 볼까요? 대장과 등기상 증명서의 불일치시 이때는 대장, 지적공부가 토지대장이 달리 표현은 지적공부라 부르거든요. 지적공부라든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자, 등기상 증명서의 내용과 지적공부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때 논의의 전제는 권리관계냐 아니냐 요 관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권리관계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시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사실관계는 뭐입니다? 토지대장, 임야,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자, 이 정도. 이건 몇 번 보시면 금방 따라 잡아요. 금방. 나중에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공법상 이용규제라고 해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시군구하면 뗄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가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바로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하나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 그래서 공법 공부하실 때 56657 이런 숫자를 외우시게 되는데 그건 이론상 최대 한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조례에 따라서 기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이게 기본 확인사항 세 가지 보셨고요. 입관비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입관비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에 관한 항목.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었죠. 돈 얘기해야 되죠. 두 가지. 세금하고 돈 얘기. 해서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금액을 적도록 한다라고 해서 특별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같이 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건물의 공시가격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하는데 이거 밑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중에 좀 뒤로 미룰 주제입니다. 제일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파트. 그 다음에 자, 이 거래 예정 금액 할 때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등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건 앞에서 우리 전속 중개 계획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할 때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다 필요가 없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가고요. 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별도입니다. 딱 한 군데에서만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가게 되면 무조건 다 부가가치세는 제외. 이유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금액, 그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개업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중개사를 해서 돈을 벌었어. 매출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그게 이제 매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된다고. 그럼 세금이 다 세원이 노출되고 등등 하니까 그 죄 없는 사모님한테 증따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사당만 계속 바꾸는 거야. 한 사람은 매출이 누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부부가 만약에 증을 갖고 있으면 한 분의 이름으로 먼저 개공을 해. 그래서 일을 해. 그래서 매출이 생겨. 세금을 적게 내려고. 누적되면 이제 소득이 잡히잖아요. 그럼 세금을 적게 내려고 폐업을 해버려. 망했다고 폐업을 해. 그리고 다른 분 이름으로 같이 해. 그때는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안 좋으면 말단 꽝이야. 하여튼간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세율, 매매에 있어서만 어떻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세율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지방세법의 내용을 가지고 적어서 확인 설명한다. 그럼 이제 임대차의 경우 당연히 어떻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는 뭐니 이런 내용이라든가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걸 낼 이유가 없으니까 임차인한테는 이걸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확인사항. 자, 이건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적 창구나 현장 답사, 지방세법 뭐 등등등을 통해서 토지공개 확인서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확인 설명할 사항을 설명한 영역이 기본 확인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확인 설명 후 나머지 세부 확인 사항. 이건 뭐 간단하지. 자, 공적 정보가 없으니까 얘는 임대 의뢰인, 매도 의뢰인한테 물어서 또는 그 사람이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먼저 실제 권리 관계, 자,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자, 자료 요구에서 확인한 사항을 적도록 하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고지해주면 뭐 소방이 어떻고 저쪽 고지하면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고 자료 요구. 그래서 아까 나왔던 주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된다. 기재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여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죠.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도 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대강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한 번 정리할 거예요. 무조건 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때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파트는. 자, 그 다음에 서명 날인이라고 해서 개공, 그 다음에 소공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만 어떻다고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전속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서명 또는 날인.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자, 뭐만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만 어떻다? 서명 및 날인. 그리고 공동 중개업은 어떻다? 전부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특히 주된 출제 이슈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어떻다? 같이 서명 및 날인. 그래서 소공이 중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공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중개를 실제로 담당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다 서명 및 날인. 나중에 하실 때 중개 혹시 하시게 되면 반드시 소공도 서명 날인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개공하면서 실무적으로 귀찮으니까 개공만 서명 및 날인을 해요. 그럼 이게 나중에 탈탈 털면 흘려요. 자, 중개 의뢰인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중개 의뢰인 찔러버려. 소공은 서명 날인 안 하셨는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 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관행적으로 그 사장님이 계시면 사장님만 서명 및 날인을 보통 하신다고. 개공만. 근데 소공도 어떻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확인 설명서 다 작성했습니다. 이제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이때 교부해야 되는 게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됐어. 나중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할 사안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스톱. 자, 그러면 이게 골 때리는 거야. 법대로만 치면은 앞에서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중개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면 서면으로 작성을 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개공이 중개사가 장난이 아닌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손님이 오면, 고객이 오게 되면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거래 관계를 쭉 다 읊고 나서 그 사람이 아,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쓰면 되는 거야. 법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다 설명, 다 읊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그럼 좀만 기다리세요. 자, 다시 타이핑을 해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치고 거래 당사자 교부하고 보존 면만 3년 동안 교부를 해야 돼. 그럼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자, 우리 보존년은 기억해 볼까요?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그리고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거래계약서 쓰거든.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순서가 먼저 중개계약 체결하잖아요. 그게 전속 중개계약서라면 3년.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했으면 이거 확인 설명서는 3년 동안.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 이 확인 설명상이 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이때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확인 설명서 이렇게 종이로 안 하고요. 이게 데이터가 다 저기로 넘어가는 거.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1년에 한 문제 구성됐던 영역. 올해부터 30회 때부터 출제가 됐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확인 설명서 교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업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됐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같이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내용, 거래계약서와 이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를 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확인 설명은 뭐였었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어떻다? 교부를 하게 된다. 왜? 나중에 다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바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를 하게 된다 해서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공부하신 주제 확인 설명서의 내용 비교하는 거고요.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 그 외에 교부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요. 여기 이제 지문 가지고 내용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